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광명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 세미나라서요. 사실은 이거 제의를 받았을 때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서 발표를 할 수가 없다라고 고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제가 지난 2월에 공주와 부여 일대를 답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유득공의 영재집을 약 한 6년째 읽고 있는데 유득공이 영보정에서 지었던 작품들을 들고 공주 부여 일대를 여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4월에는요, 오늘 발표 주제가 된 오서산을 제가 야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 자료에 함께 보시게 될 사진들이 일부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함께 있어서요. 오늘 전문가 세미나지만 공부하는 자세 또 재미있는 발표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뜨거운 무더위였죠, 이번 여름. 이번 여름에 제가 두 번째 발표의 주제가 되었던 계룡산 등산을 했었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네 번째 여행으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는 조선 후기 충청 지역 유람 기록에 관한 고찰 및 활용 방안이라고 이 발표 아주 처음에 이렇게 크게 이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이 충청 지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준비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좁게 계속 들어가다가는 결국에 오늘 부제로 오서산이라는 중심 주제를 하나 잡아서 오서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부제를 달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입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는 서론을 시작으로 오서산과 관련된 주요 인물인 정혁신이라는 인물과 정약육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그들의 작품 속에서 오서산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공간의 장소화라는 주제로 오서산의 형상화 양상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람 기록들을 그렇다면 우리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활용할 방안을 제언하며 발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네, 연구 배경입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금강산이나 지리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명산을 무대로 해서 전국적인 명산을 유람하면서 굉장히 수많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충청 지역에는 특히 이 서해안 일대로는 상대적으로 기록이 굉장히 작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충청도는 유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이 많이 없나? 라는 단순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DB로서 접속할 수 있는 글이 많이 적고 그 이외에 저희가 이렇게 로컬에서 지금 오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발표까지도 정말 수많은 작품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품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충남 지역에는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버지 바위와 공주 고만하루와 부여 구들의 일원이 지금 명승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개수로 보면은 굉장히 현저히 작거든요. 여기 3개밖에 안 되나? 충청남도 전체 지역이 굉장히 땅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시면 전라북도 부안군에 해당하는데 부안군에는 군 내에만 명승이 3개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일대에 있는 이 3개와 거의 흡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단순히 명승의 숫자가 너무 적다라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나 이런 공부를 통해서 조선 후기의 충남과 관련된 유람 기록들을 검토 내지는 또 취합
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오서산의 경관이나 문화, 역사적 규미를 규명하는 작업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목적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청지역 유람 기록에 관한 연구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오늘 발표 주제가 되었던 계룡산이나 이미 기연구가 많이 되었던 영보정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생략했습니다. 1996년에 충청도 그 한국 역대 산수 유기 취편이라는 작품에 약 14편 정도의 충남 관련 유산기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1990년대에 출간된 작품이기 때문에 여전히 누락되어 있거나 새로 발견될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보정 관련은 여기 넣어놨군요. 네, 영보정 관련은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0년대까지 아주 많이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충남 부여와 부여 8경 관련 연구도 경관과 또 경관시에 대해서 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서산은 당시에 굉장히 나름 중요한 어떤 지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가 전무하고요. 집중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오서산 관련 기록들도 한번 모아보자라는 데에서 이 부제로 연구 범위가 좀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영상 약 1분짜리인데요.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네, 넘어가도 네, 그러면 잠깐 1분 정도 되니까 틀어주시면 잠깐 오서산 여러분들 같이 여행하는 느낌으로 경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한번 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충남 서해안에 인접한 이 서해 등대산으로 불리죠. 여러분들 대강 가끔 이 충남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요. 저쪽 우측에 진짜 멋진 경관이 있더라라고 하는 곳이 대체로 오서산을 가리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상으로 봤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서산 하면 여러분들 너무 유명하겠지만 가을철 억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오서산과 관련된 인물이 누가 있냐? 그래서 이 정혁신이라는 인물하고요, 정약용 두 인물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정혁신이는 호서 살인무의 인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오서산과의 연결성이라던가 어떤 그런 접점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성당집, 정혁신의 문집인 성당집에 이 오서산 아래 자락에서 은거하면서 오서산을 소재로 지은 한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 지역학에서는 소외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들을 지금 잘 풀이를 해보려고 뒤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 23권 중에서 이 오서산에 은거하고 있는 정혁신에 관한 심원지 서계를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서산 가운데 사인 정혁신이라는 자가 있는데 가난하게 이렇게 50년 살면서 글을 읽고 도를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신이 몰래 가서 보고는 이어서 유숙하면서 그가 지닌 바를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중용과 대학을 많이 읽었는데 나이가 거의 70세에 가까웠다. 초가집 6, 7칸에서 아들은 농사를 짓고 며느리는 김을 메어 먹고서 살면서 산 밖에서 구하는 바가 없었다. 가난을 견디는 결신의 선비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 정조가 이런 사람을 어찌 끝까지 이 산중이라 하면 오서산이겠죠. 오서산에서 둘 수 없으니 보령의 사인 정혁신을 초사에 조용하라라고 하교를 내린 부분이 왕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오서산과 관련된 인물로 정약용의 작품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보령 내지는 충남과 관련해서 정약용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저희 앞선 발표에서도 여러 차례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역시 이 오서산에서 논인기라고 해서 유오서산 기문을 남겼고요. 이 밖에 여러 시편도 함께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문 내용을 잠시 앞서 보면 정약용이 신종수의 제안으로 오서산에 놀러 갔다가 지은 글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 글은 오서산의 경관을 막 찬양하거나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오서산에서 만난 산속의 승려와의 일화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부분을 원문 부분에 보면 오서산의 훌륭한 경치에 대해서 같이 동행했던 자가 여기가 너무나 예쁘니 우리 함께 유람을 가자라고 설득을 해서 유람을 가게 되었다라는 유람 동기를 시작으로 말에서 내려서 지팡이를 짚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험준하고 그 지형적인 이야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정혁신이 오서산에 은거하면서 자신의 그 공부를 수양하고 공부하는 인물이었다면 이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이때 당시에 이제 유배라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 오서산을 방문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는 시기에 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타나는 장소가 다르게 형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작품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작품 속에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 공간, 오서산이라는 공간이 이 두 사람의 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가 되었는지 다음에 세 가지 양상 면모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장대한 경관의 묘사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산이라는 공간은 상이죠.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굽어다보거나 아니면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장대한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면모였죠.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오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망을 넘어서 그 조망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거와 수양의 공간이자 또 한편으로는 유배의 교차 공간이 여기 장소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공부하는 중이어가지고 아마 여러 작품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거나 또는 오늘 발표를 마치고 나서 이후에라도 더 많은 작품들이 나온다면 이 양상화가 조금 더 구체화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변형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발표 페이퍼를 만들 때에는 조금 더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번역본만 조금 빠르게 읽으면서 분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정혁신의 성담식 권일에 실려있는 오성산입니다. 오성산은 오서산의 별칭이고요. 오성산은 여러 가지 별칭으로 불리었는데 대체로 이 오성산이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체 온전하니 본성 또한 온전할 터 바다와 호수가 두른 형세 홀로 웅장하구나. 만번 굽이치고 천번 돌아보니 화학산 보이고 한 줌의 흙이 쌓여서 하늘을 떠받치는 듯 하두나. 봉우리들 뒤에 모여 여러 고을에 조종되고 앞으로는 강과 한수가 있어서 만국과 통하네. 해마다 가물면 하늘 가득히 단비를 내리고 나라가 쇠할 때에는 도 지키며 여러 선비를 길러내네 라고 해서 이 정혁신이 바라본 오성산은 서해와 내포의 물줄기를 감싸 안고 있는 굉장히 좀 독특한 지형 그리고 독보적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구와 4구에서는 정상에서 바라본 경관을 이처럼 표현해서 아주 광대한 시야가 장대하게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는 다산 시문집에 보이는 오서산 정상에 올라서 그래서 등 오서산 절정이라는 작품입니다. 하늘 높이 솟은산 석대 올라오니 만리에 펼친 산하가 얼기설기 얽혀 있네. 금강이라 가을빛 구름 가려 끈기었고 5월이라 하늘빛은 바다 넘어 비쳐드네.
뗏목 타고 오시려던 공자님 분명 까닭 있고 주왕 나라 옮겨온 일 아련한 옛일일래. 북쪽 하늘 바라보니 서울은 어디매냐 푸르스름 안개 속에 기러기 소리 애달파라 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오서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 높이 그리고 만리에 펼쳐진이라고 해서 오서산이 가지고 있는 좀 경관을 종횡으로 위로 높고 옆으로 펼쳐져 있다라고 지형을 설명하고 또 가을빛과 하늘빛 또 구름 운자나 바다 해자를 통해서 오서산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색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옥구인데요. 재미있게 그 논어 공야장에 있는 도가 행해지지 않자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나겠다라는 그 구절을 앞에 도불행이라는 구절을 빼고서 차용해가지고 오서산의 경관이 그만큼 아름다우니 공자님도 뗏목을 타고 이곳으로 오려 했다 정도로 이렇게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경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서울 한양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일고 그런 자신의 애달픈 감정을 기러기 소리에 조금 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작품입니다. 9월 3일 신진사와 함께 오서산을 유람하고 화창을 지나면서 짓다. 거의 비슷한 두 번째 시와 같은 맥락인데요. 끝없이 넓은 하늘, 맑디 맑고 만리가을 허공에 바람이 이니 서울 향한 그리움 사무치기에 발길 돌려 해변산 유람 나섰네. 여기도 역시 해산이라고 해서 이 오서산에 오르거나 오서산 일대의 이 서해 경관이나 내포 지역을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명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 트여 고묘한 생각이 들고 몸 가벼워 오감이 한결 쉽구나. 시냇꽃 서리 뒤에 구경하니 깊은 시름 충분히 녹일만 하네 라고 해서 마지막 구절 보시면 이 오서산을 유람하는 것으로 어떤 유배 이런 것들을 잊을 만큼 아주 탁 트인 경관을 자랑한다 정도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진 한번 옆에 보시면요. 이 사진이 지금 오서산에서 정상 데크거든요. 네, 저렇게 배낭에 자기가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묵을 수 있는 야영 장비를 가지고 가는 걸 요즘 이제 백패킹이라고 하는 하나의 취미인데요. 네, 오서산이 여러분 백패킹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지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이 오서산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그 조선시대 때부터 아름다웠던 공간을 향유하려고 했던 그 감정이 거의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서해에 오면 오서산은 일몰이지, 오서산은 한번 가야지, 어느 시기가 오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 셋째 주 정도에 이렇게 방문했었는데요. 그날도 역시 굉장히 아름다운 운모와 또 운해와 일몰을 한 번에 다 경치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양상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오서산입니다. 성당집 1권에 실려 있고요. 오서산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다 망해라고 했습니다. 총 3작품 중에서 이 작품은 두 번째 작품입니다. 오랑캐와 중국의 강산이 한눈에 들어오니 개연한 마음으로 마치 난거산 꼭대기 오른 듯 어떻게 동해와 남해를 한 번에 말아 올려서 중원의 오랑캐들을 모조리 씻어버릴 수 없을까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이 이하가 한눈에 보인다라는 표현은 그냥 첫 번째 양상처럼 조망이 좋다라고, 조망이 뛰어나다라고도 풀이할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이 동아시아 전역이 서해를 포함한 대륙까지 어떤 조망권이 한눈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난거산 꼭대기에 오른 듯하네라는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난거산은 한나라 장수 곽거병이 흉노를 격파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서산을 난거산에 견주어서 적을 제압하거나 역경을 극복하는 장소로 혹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에서 정혁신이 오서산 정상에 올라서
무언가 서해를 바라보면서 모조리 뭔가 씻어내거나 이기거나 어떤 그 전쟁의 관점으로 이 공간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다산의 작품입니다. 다산의 천정암에 오르다 등 청정암이고요. 절벽길 덩굴 잡고 건너고 우거진 숲 호랑이와 함께 걸어 나왔네. 다산의 작품의 오서산 기문에서부터 좀 유래해서 거의 모든 시나 이런 데서 호랑이를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징일까 계속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확정하진 않았고요.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거진 숲에 호랑이와 함께 걸어 나왔네. 암자 하나 산 마루에 자리 잡아 올라오니 속세 떠난 마음 위로하노나. 구름 아래는 등주와 내주에 젖어 있고 거친 산에는 백제의 성곽이로다. 힘겹게 올라 멀리 바라보는 건 두 눈에 찌든 먼지 씻어내기 위함일세. 이 시에서 요 군사적이라는 이 부분을 뽑아낼 수 있었던 점은 옥구와 육구인데요. 이 구름 아래 등주와 내주에 저자가 있다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등주와 내주는 산동 반도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 지역이 산동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거친 산에는 백제의 성곽이로다라고 해서 오서산 일대에 남아있던 그 백제의 옛 성곽을 또 이렇게 짚어서 지역의 내력이나 역사적인 부분들을 시에서 짚고 있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여기 오시면 왜 이렇게 시간을 못 지키고 더 내려가지 않으실까 제가 궁금했었는데요. 시간이 정말 촉박하네요. 네, 세 번째입니다. 은거와 수양 또 유배 교차 공간이라는 지점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더니 실제로 정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읽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뽑았던 작품은 성당집에 실린 산중춘일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산중이라 하면 오서산 가운데 오서산 자락에서 정도 가리키겠죠. 그래서 오서산 자락에서 봄날에 짓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무 스스로 기뻐하고 새는 스스로 날아가네. 옹은 어찌하여 작은 창에 기대어 괴롭게 읊조리나. 하늘과 땅 묵묵히 운행하여 만물 흐르게 하고 동식물 모두 조화의 오묘함을 갖추었느나. 꽃은 나무 위에서 땅의 힘 드러내고 봄이 온 꾀꼬리 하늘의 이치를 누설하네. 다시 태극의 이치를 벽에 그려 가지고 놀아보니 적막한 산지에 대낮에 살인문을 닫노라. 그래서 그 어떤 나무나 자연 그리고 하늘과 땅 동식물들이 모두 조화를 얻어서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은자의 삶. 결국에 이 시에서 정혁신이 말하고자 했던 거는 마지막 구절에 있는 적막한 산지에서 이 대낮에 살인물을 닫는 이 필자, 화자의 어떤 시각에서 보이는 은거하는 삶에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아주 차분하게 읊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은자의 삶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축실 오서입니다. 이 작품이 그 오서산에 그 집을 짓고서 은거를 하겠다라는 포부가 조금 담겨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세 작품 가운데 세 번째 작품입니다. 높이 시 읊조리며 절로 즐거워 날마다 서성거리니 만 골짜기 천 봉우리에 몇 칸 초가집을 지었다. 십철봉이 둘러싸 서로 읍하는 듯하고 오성봉의 경위는 절로 혼후하여 온전하구나. 사람 사는 풍경 비로소 하늘 열린 뒤에 보이고 만물의 마음은 모두 땅이 갈라지기 전을 잊었구나. 바다 바라보며 노련자를 불러보고 싶지만 중어는 오늘날 온 나라가 비린내 풍기누나 라고 해서 이 본인이 은거를 하게 된 어떤 경위 그리고 또 마음 이런 것들이 시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두 작품을 아울러서 또 여러 작품들을 함께 분석하여 이 장을 조금 더 보충하고 있는 장입니다. 은거와 수양 이후 마지막 형상화에서는 오서산에서 논 잃은 기라고 해서 정약용의 작품도 한 작품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에서 살펴본 그 오서산에서 논일은 기문이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에 돌아와 생각하니 나는 이인을 만난 것이다 라고 해서 그는 홀로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 살면서 거처를 옮기지 않으며 갑자기 맹수라고 한다면 그 아까 호랑이로 대표되는 맹수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구나 그 맹수를 타일러 보냈으니 마음속에 도수를 간직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어떠한 이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가설에서 이러한 상황을 에피소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어떤 이겨내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 부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은 조금 더 다양한 작품을 공부하고 읽고서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분 정도 선생님이 이제 일어나시니까 그 유람 기록의 현대적 활용 방안은 사실 그 아까 원장님이 개회사 하실 적에 그 여러 기관 중에서 이렇게 아마 굉장히 다양한 대중 강연이나 또 뭐 어떤 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곳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하신 충효예, 충길, 예길, 효길이라고 해서 최근에 그 울문이 효길 걷는 프로그램이라던가 또 지금도 전시하고 있지만 시시각각이라는 전시 그리고 요즘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소셜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소셜 활동도 굉장히 조금 그 활발하게 하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유람 기록의 현대적 활용 방안이라고 했을 적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들을 어렵잖아요. 대중들이 알기에는 대중들에게 한 부분만 보여주면 거기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잘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일상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아주 좋은 오늘 저희가 공부했을 적에 아주 좋은 구절 하나만 읽어준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활성화 방안으로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잘 하는 것 가운데 그 유명한 것 중에 부산 5대 트레킹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좋고 괜찮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티브로 모방을 해서 충남 5대 트레킹 챌린지라고 해서 이 서해에서는 굉장히 서해 조망을 할 수 있는 산들이 또는 낮은 산들이 많거든요. 다른 이 백두대간에 비해서 낮지만 조망이 좋은 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제가 발표한 오서산을 비롯해서 팔봉산이나 칠갑산, 봉수산이나 연미산 일대에 있는 산들을 연결해서 충남에 있는 충분히 그런 어떤 자연 경관, 산악 경관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그 트레킹 코스를 인증하게 할 적에 어떤 예를 들면 유람 식구를 읽거나 이런 팝업들을 이용해서 유람 식구를 읽어야만 또는 유람 식구에 관한 충남에 관련된 퀴즈를 풀어야만 인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면 굉장히 좀 학습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대중들에게도 좀 관심을 살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 교육 관련 부분들은 간략하게 실제로 어떤 실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니라 실내와 또 실외 답사적 형식을 한데 복합적으로 이런 수업들을 조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뭐 대학교 답사까지 포함해서 이런 방안들을 이 한유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나 또는 충남에서 여러 기관들이 조금 하게 되면 더 학습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맺은말입니다. 오서산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는 두 인물, 조선 후기에 굉장히 대표되는 두 인물의 아주 상이한 삶의 궤적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혁신의 자발적 은거와 또 정약용의 유배 경관으로 교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가 되었고요. 그 공간 오서산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장대한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또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은거와 수양, 유배의 교차가 여기 한 공간에서 함께 묻어나고 있다 정도로 세 가지 의미를 획득하는 장소로 형상화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서산이라는 공간과 관련된 기록을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소략하게나마 제시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광명 박사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문제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토론이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충남대학교 김세정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는데 5시 5분까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토론 5분이라고 그래가지고 5분에 맞추려고 했는데 길게 주시네요. 예, 마지막 토론자 역할은 빨리 끝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5분의 발표와 우리가 토론들을 들었는데 다 연관성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자문위원으로 이 학술 행사 이제 기획 단계에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제 충남 방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학술 행사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사상가라든가 이런 어떤 전문 학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행사는 이제 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충청권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자원들을 발굴해서 어떤 표현이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사실은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그런 어떤 자원들을 발굴하는 이제 그런 면이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기존의 이런 어떤 관광 문화 상품들이 주로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죠. 껍데기에 사실은 초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또 먹고 마시고 노는, 오늘 내용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그 겉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이면의 어떤 세계를 발굴하는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재작년에 1년간 독일에 그 연구년을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유럽을 다녀봤었어요. 근데 거기서 느꼈던 것들이 이제 그런 문화, 관광 상품들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역사와 문화, 그들의 혼,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눈으로만 쑥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유럽의 역사고 문화고 지금도 지탱하고 있는 힘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관광 상품들은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즐기는 형, 보고 마는 형.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의미는 거기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김광명 선생님 발표는 저도 PPT로만 받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오서산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넓히면은 충청권, 더 넓히면은 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문화 역사적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의 의의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청권의 그런 그 유람 기록이 많이 발굴되지 않고 연구가 되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그 오서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자료들을 새롭게 발굴해줬다라고 하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서산을 단순한 그 자연경관의 이제 대상이 아니라, 아까도 뭐 이야기했었죠. 백팩 메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서산은 그냥 등산하는 곳이죠, 건강을 위한.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정혁신의 은거라든가 정약용의 유배,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삶의 궤적들을 가족들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이제 형성함으로써 그 안에 담긴 어떤 오서산의 내면의 정신과 혼, 이런 것들을 새롭게 조명해 줬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공간 인문학적 연구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간이 짧아서 이제 제대로 사실은 발표를 못했고 제가 기대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관광 교육 콘텐츠로의 전환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보완의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좀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좀 연구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충청 지역 유람 기록 연구가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축적되어 왔고, 그 속에서 오서산 연구가 갖는 상대적 이상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밝혀준다라고 한다면, 좀 더 넓힌다면은 뭐 영남 지역이라든가 타 지역과 어떤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유학 중심으로, 유교 중심으로 이제 자료가 발굴이 됐는데요. 좀 넓혀서 어떤 지역의 전승, 또 민간 신앙, 불교적 전통, 혹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문화까지 포괄한다면은
이제 오서산의 어떤 그런 다층적인 성격이 더 풍부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어떤 단편이 아니라 어떤 다층적인 다원적인 풍부함 속에서 오서산을 좀 더 새롭게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 현대적 활용 방안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실 이제 듣지 못하고 이제 PPT 내용 그리고 아까 짧게 들었는데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하나 이제 사례로 부산에서 하고 있는 이제 5대 챌린지 형 그걸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 뭐 대부분들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서 뭘 하면 그냥 베끼는 거. 그래서 출렁다리가 인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케이블카가 인기가 있다 막 여기저기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지역만의 특성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어디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다 실패하죠 지금 뭐 또 박물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다 그런데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참고는 좋은데 이걸 그대로 옮기는 방식보다는 이 오서산 또 이 충청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좀 모형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언뜻 봤는데 부산 5대 트레킹 챌린지는 말 그대로 그냥 눈으로 보고 몸으로 그냥 느끼고 건강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제 오서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유람 기록 문화들을 어떻게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보고 느끼고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하나가 저는 이제 자꾸 우리가 유학을 하면서 빠뜨리는 게 생태 문제거든요. 근데 아까 저는 여기서 뽑아놓은 그 시들을 아까 들으면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산중춘일 같은 경우에 이거야말로 완전 생태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산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느꼈던 거는 오서산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생명력 말하자면 어떤 생태 이런 부분들을 시를 통해서 담아냈다라고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과거로 가서 어떤 과거의 형태 아까도 이제 답사 이야기 하셨지만 너무 어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또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서산 넓게는 이 충청권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전통적인 자연 환경 속에 묻어 있는 숨어 있는 이런 어떤 기록 유람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적인 어떤 사상들, 의식들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런 어떤 관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좀 이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좀 더 신경을 우리가 좀 다 같이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냥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김광명 선생님한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및 훌륭한 발표를 공유해 주신 발표자님들과 적극적인 질문과 여러 생각거리를 던져주신 토론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발표를 마치고 잠깐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5시 15분부터 종합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것으로 이제 사회를 마치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